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와 생각들을 가려진 존재들의 입장에서 많이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슬픔이 슬픔을 구원한다. 내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타인의 슬픔도 볼 수 있다. 네, 슬픔 좋아해요. 내 삶에 대한 해석은 늘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맡겨졌던 것 같아요. 부모, 교사, 상사. 그거는 내가 내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거는 내 삶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작가 은유라고 합니다. 사실과 경험에 기반한 논픽션을 쓰고 있어요. 이게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글쓰기 수업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해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근데 이게 왜 세상에 이렇게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지? 뉴스에서조차도 가해자는 서사를 만들죠. 이 사람이 병력이 있었다, 가정이 어땠다 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피해자는 없는 존재인 거예요. 피해자는 목소리도 없고 존재감도 없으니까 계속 그 일이 전 생긴다고 생각해요. 성폭력 피해 여성들 인터뷰 작업을 시작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계속 사회에 내야 된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했죠. 그 외에 청소년 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들도 있고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 사회에 드러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치만 언제 드러나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고 김동준, 김동균, 이민호 특성화고 3학년이던 세 학생은 현장 실습생 김모군이 어디서 다쳤다,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만 보이는 존재가 되니까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죽음을 그냥 묵인하고 방치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잘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원하는 게 뭘까? 일단 들어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이야기가 돼야지 제도도 바뀌고 어떤 우리 인식도 바뀌는 건데 일단 너무 안 들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와 어떤 생각들을 가려진 존재들의 입장에서 많이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디서도 안전하지 못해요. 언젠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직 나한테 닥치지 않은 문제지 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세월호 되게 슬픈 일이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어 라고 그냥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그걸 구체적인 한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볼 때 더 자기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추억을 가진 존재였어. 사랑을 받는 막내 딸이었어.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 라는 거랑 그냥 세월호 사건으로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대랑 완전 다르잖아요. 죽어도 되는 사람 없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한 생명이 그렇게 됐구나라는 게 인식이 돼야 좀 진정한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야지 뭔가 바꿔낼 수 있는 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좀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슬픔이 슬픔을 구원한다. 자기 고통에 눈 떴을 때 저는 타인의 고통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고통을 섬세하게 살피면 이것이 어떤 사회적
구조나 시스템에서 온 것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오고, 그럼 이게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슬픔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타인의 슬픔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슬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슬픈 사람 없지 않나요? 슬픔 좋아해요.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내 삶에 대한 해석은 늘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맡겨졌던 것 같아요. 가까이 부모, 뭐 학생이면 교사, 직장이면 뭐 상사. 네가 이러니까 발전이 없어. 너 또 뭐 허송세월 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내 삶에 막 들어오는데, 그거는 내가 내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의 말에 휘둘리면서 내 인생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책임도 안 지는데. 타인의 말도 듣긴 들어야죠. 근데 그 균형을 좀 잡으려면 나도 내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요즘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게 자기 존중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어떤 삶을 살았어라고 내가 내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 그 힘을 키워주는 행위 같아요. 글 쓰는 일은. 내 삶의 열쇠와 자물쇠는 다 나한테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세상에 정말 많은 말들이 흘러다니잖아요. 뭐 매스컴, 뉴스, 뭐 인터넷, 유튜브, 신문, 부모님, 어른들.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내 삶에 이로운 말들을 잘 구별해내고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믿지 말고 어떤 말이든 늘 의심해보고 그 말에 대한 되게 예민함을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0세 또 되면서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글 쓰는 게 좀 점점 어려워지는, 예전에 그냥 막 내 만족으로 막 썼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좋은 피드백들이 막 오잖아요. 기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부담이 돼요. 다시 또 뭔가 새로운 출발선에 선 느낌? 그때그때 이제 저한테 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주 초기에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가 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남하고 견주거나 누구와 비교해서 나를 보지 말고 묵묵히 나한테 집중해서 내 길을 가자. 지금 제 삶의 철학은 그거예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권을 지켜주는 거, 그게 기성세대로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제 삶의 화두라고 생각해요.